그랬더니 6주 만에 암이 없어졌대요. 6주밖에 안 걸렸어요, 6주. 자,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암에게 불리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정상세포에게 유리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암 세포 대사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알아야겠죠. 암이 좋아하는 음식. 그것은 제일 먼저는 뭐 과식이에요. 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남는 음식은 뭐에 쓰겠어요? 정상세포는 쓸 수 없어요. 결국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으면 누가 좋아해요? 지방산을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지방산이 암이 좋아, 뭐, 원료로 쓴다. 왜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 만드는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암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음식이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얘기하면 육식입니다, 육식. 이제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빨리 먹기, 야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또 반대로 정상세포에 유리한 음식을 뭘까요? 유리한 조건, 음식과 관련해서 소식이죠, 역시. 그 다음에 자연식 음식, 채식이고요. 다작.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덧붙여서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먹으면 되죠. 자, 요거를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이지만 LKB1, AMPK, mTOR 패스워드라는 게 대사 경로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든 세포들은. 이 패스워드 중에 mTOR라고 하는 패스가 활성화되면, 즉 mTOR가 활성화가 되면 그 세포 증식과 성장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암 발생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이것을 억제하는 AMPK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억제하기 때문에 암 억제를 한다.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mTOR 경로를 지나치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또 반면에 AMPK를 적당히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슐린과 IGF-1을 활성화가 되면 mTOR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IGF-1 이런 것들이 누가 활성화시키는지를 알면 되는데요. 자, mTOR를 활성화시키는 이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과식이고요. 포도당도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반면에 AMP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딘가라고 봤더니 주로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주로 그 식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생리학적으로 보나 또 자연적인 순리적으로 보나 이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법이다. 암 치유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 얘들도 세포잖아요. 이 아이들도. 세포도 계속 더군다나 증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포를 만드는데 주 원료가 뭐겠어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그 세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이고요. 그래서 이 세포를 만드는 원료, 암세포의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이 세포가 성장하려면 성장기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장을 자극하는 주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와서 암세포 대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단백질이고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즉 식물성 단백질하고 또 차원이 다른데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왜 문제인지 이게 이제 좀 초점을 둬서 얘기할게요. 무엇을 먹을 것인자라는 책에 콜린 캠벨의 저자인데요. 원제는 차이나 스타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국을 연구하는, 즉 동남아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쓰신 책인데요. 연구 뒤에. 이 콜린 캠벨을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들의 중요한 그 연구들을 담당을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 당시 그 중국의 그 주석이 암에 걸리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중국이나 동남아권 대체로 이 동남아권 암 발생률이 그때는 별로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동남아권은 암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로 이 콜린 캠벨이 그걸 맡으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던 과정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유독 간암 발생률이 다른 지방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간암의 발암 물질 중에 하나가 아플라톡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이 연관성을 찾다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간암 발생이 높은 지역이 땅콩 재배지예요.
아, 그래, 맞아. 이 아플라톡신이겠구나 하고 이제 아플라톡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근데 유독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썩은 땅콩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로 부자들은 썩은 땅콩을 안 먹겠죠? 부자들은 간암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간암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살짝 상한 땅콩을 주로 먹는 가난한 사람은 간암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더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쥐 실험을 했는데요. 아플라톡신을 계속 쥐에다가 투여를 한 상태에서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우유를 가지고 하는데, 우유에 제일 많은 단백질이 카제인이거든요. 이 카제인을 계속 보충을 시켰죠. 5%를 이제 우유 카제인으로 채워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5%만 줬어요. 적게 준 거죠. 사실 5%는 영양 결핍이라고 당시 알고 있었던 수치거든요. 그랬더니 간암 발생률이 100대 0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플라톡신이 축적된 상태에서 우유 카제인을 투여하면 100% 암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우유 단백질의 문제이냐, 아플라톡신의 문제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요. 아플라톡신 용량을 200에서부터 350까지 계속 쭉, 용량을 계속 많이 투여한 거죠, 아플라톡신. 그래서 5%준 단백질을 준 그룹에서는 아무리 아플라톡신이 늘어나도 간암 발생률이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20% 단백질을 준 그룹에서는 아플라톡신 용량에 따라 계속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플라톡신이 간암 발생에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 뭐가 결정적이다? 단백질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분이 아시게 돼요. 사실 이분은 그 당시 연구할 때 당시는 이제 채식인이 아니었지만 이 연구를 끝으로 채식인으로 바꾸고 현재는 채식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시죠. 또 다른 사례를 또 드릴까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의학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영국 과학자였는데요.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공헌도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도 나름 건강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 당시 뭐 별 생각이 없으셨겠죠. 똑같으니까. 수술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 방법을 해서 했어요. 거기에 당연히 유제품이 포함됐고요. 또 재발을 한 거죠. 그리고 5번 재발을 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의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 이분은 죽음의 두려움에 딴 게 아니라 왜 그럴까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마침 자기가 뭔가 하던 우유를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우연한 이제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끊어본 거죠. 그랬더니 6주 만에 암이 없어졌대요. 6주밖에 안 걸렸어요. 6주. 그만큼 동물성 단백질, 왜냐면 이분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식이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더 다시 또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육식은 아까 말했듯이 mTOR를 활성화를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것도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를 자극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류신인데요. 아미노산 중에 이 류신은 특별히 별도 경로가 있어요. 근육 운동하는 사람이 류신을 좀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mTOR를 자극하면 근육 성장과 비대와 크기, 숫자를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류신이 mTOR를 자극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IGF-1, 인슐린,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mTOR를 자극해서 세포 증식, 성장을 하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은 키가 더 클 일도 없고 뭐 어차피 성장하고 증식하는 게 필요 없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럼 암이 잘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까? 사회적으로도 따져보면요. 지금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어요? 10배 늘었어요. 우유 소유비량은 52배나 늘었어요. 그럼 만약에 우유나 육식을 적당히 섭취해 건강하다면 오히려 암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죠. 뭐 설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유를 섭취하는 게 중요했다면, 어쨌든 암 환자들에게 설탕을 안 먹잖아요. 요즘 뭐 암 환자들 설탕 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히 흰설탕 같은 거. 그러면 다 치유가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의 문제는, 붉은 고기에는 뭐 류5-GCC라고 하는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이요. 이것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유병팔 박사님이시라고 세계적인 노화연구소 소장이신데요. 이분은 붉은 고기 섭취량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붉은 고기가 문제네? 그러면 흰색 고기나 생선은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선이 피부암을 늘린다, 닭고기도 암 발생을 높인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선이든
뭐 닭고기든 육식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잉. 그래서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줄이는가. 이게 음식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